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사상을 공부하겠습니다. 테마 10번인데요. 이데올로기와 사상적 조류입니다. 자, 우선 그 출제 빈도를 보시면 사회복지직에서는 문제가 안 나온 걸로 되어 있지만 그 최근에 자 2016년 그렇지만 거기 2019년이죠. 2019년에다가 이렇게 괄호 3을 양괄호 3으로 이렇게 적어주세요. 즉 세 문장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출제가 된 것인데, 근데 이 정답이 자 논점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롤즈의 사회 정의론이 논점이어서 거기로 이제 배치하다 보니까 정책론에서 이 가치에다 배치하다 보니까 여기에 출제 빈도가 적어져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2순위라고 제가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사회복지 이데올로기, 자 복지 이념 모형인데 이념, 이데올로기, 요건 이제 조지와 윌딩의 모형을 공부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4분 모형이죠. 그리고 이제 6분법을 또 제시를 하게 되는데, 자 거기서 이념 연속선에서 보면 극우, 중도우, 중도좌, 극좌가 있고, 룰렌스키 르보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자녀적, 제도적 복지로 구분을 했지만 이때 제도적 복지가 중도우와 중도좌까지를 말을 합니다. 티트머스 이제 3분법을 제시하면서 이 룰렌스키와 르보의 이 제도적 복지를 이제 둘로 나눈 거죠. 중도우와 중도좌로 나누면서 거기 산업적, 업적, 성취 모형을 추가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룰렌스키 르보에다가, 그리고 이제 조지 월딩이 4분법을 제시했는데 반소패막이죠.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그러니까 집합주의를 반대하는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는 집합주의를 소극적이나마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비안 사회주의,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조지 월딩이 이제 6분법을 제시했을 때에는 이 용어가 변경이 됩니다. 반집합주의가 신우파, 소극적 집합주의가 중도 노선, 자 페이비안 사회주의가 삼인주의, 사회민주주의, 민주적 사회주의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 그대로 오고요. 여기에다가 두 가지가 더 있죠. 녹색주의와 페미니즘. 이 녹색주의는 생태주의라고도 합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신우파는 그러니까 반집합주의, 즉 극우 라인에 있습니다. 중도 노선은 소극적 집합주의인 거죠. 바로 중도 우 라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민주주의는 페이비안 사회주의, 즉 중도 좌 라인에 있습니다. 자, 그 표에서 자 우파와 좌파로 나뉘게 되는데요. 우파는 자본주의를 지향합니다. 즉 자본주의를 옹호합니다. 좌파는 사회주의를 지향합니다. 즉 사회주의를 옹호합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의 입장 또는 복지국가, 사회복지 정책의 입장에서 양쪽은 반대하고 있죠. 그런데 중도가 제한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한다고 되어 있고요. 중도좌가 열광적으로 지지하고 적극 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마르크스주의는 복지국가를 적극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프롤레타리아트 혁명 의식을 노동자로부터 빼앗아간다, 희석시킨다. 즉 자본주의의 병폐를 복지가 은닉하고 있다. 그래서 복지국가를 반대하는데요. 적극 반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정부 역할에서 보게 되면 정부 개입에 대해서 자 극좌인 마르크스주의가 복지국가는 적극 반대인데 정부 개입은 적극 인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적극 인정 밑에다가 생산수단의 국유화라고 적으세요. 생산수단을 국가가 자본가로부터 몰수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국유화하는 거.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부의 개입의 적극적 인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시장경제에 대해서 극우는 적극 옹호합니다. 중도는 일부 보완이라고 되어 있죠. 일부 보완, 그 밑에다가 수정이라고 적으세요. 수정. 일부 보완 밑에다가 이렇게 가로해가지고 수정이라고 적고, 그 다음 중도 좌에는
대폭 수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 대폭 수정 밑에다가는 극복이라고 적으세요. 극복. 자, 그리고 극좌에서는 시장 경제를 부정합니다. 자, 주요 인물도 우리 시험은 나와요. 주요 인물도 시험에 나왔는데, 자, 극우, 즉 반집합주의, 즉 신우파는 아하, 아담 스미스 하이에크. 중도우, 베케, 베버리지 케인즈. 자, 우리 베버리지 선배님은 복지국가의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복지국가 아버지 정도 되면 중도 좌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버리지 케인즈는 중도 우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 중도 좌 티토, 티코를 생각해서 티토입니다. 티트머스와 토니, 제 은사님 중에서 사회복지 정책학 학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은사님이신데, 자, 제가 대학 교수가 되고 나서 저를 이제 불러가지고 제가 갔어요, 은사님한테. 그랬더니 이제 6본의 논산에 이 6본에서 그 장성들 교육 하시는 날이라고 하면서 저를 같이 가자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티코를 타고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티토. 자, 이렇게 티토. 자, 그다음 극좌 마르크스주의 밀리반드. 그다음 이안고프인데 고프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밀고 한다. 밀고. 왠지 마르크스주의에 해당되는 것 같죠? 밀고. 자, 그다음에 거기 갈등적 사회 가치 있잖아요. 그 가운데 사회 가치를 가운데로 해가지고 지금 양쪽으로 우파는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좌파도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할 때, 자, 그런데 그걸 절대적으로 신봉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신봉의 강도죠. 자,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것은 극우예요. 또는 극좌예요. 그러니까 우파는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극우, 즉 반집합주의 신우파가 그걸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좌파는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극좌, 지금 마르크스주의가 그걸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좀 이제 대표적인 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조지와 윌딩의 이 모형을 이해하기가 용이합니다. 자, 중도 좌 그리고 극좌인데요.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 반, 소, 패, 마, 그죠? 그리고 여기가 신우파, 여기가 중도 노선, 삼인주의 또는 민주적 사회주의,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이렇게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와 얘의 차이점은 뭘까? 우선 대표적인 차이점, 즉 반집합주의 또는 신우파, 소극적 집합주의, 중도 노선, 이 둘의 차이는 뭘까? 둘의 차이는 자본주의, 체제가 자기조절 능력이 있는가? 자기조절 능력이 있는가 여부예요. 즉 이때 자기조절 능력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자기 규제적인가? 자, 여기서 자본주의 체제가 자기 조절 능력이 있는가? 또는 자기 규제적인가? 이겁니다. 여기서 반집합주의, 신우파, 여기는 그렇다고 봅니다. 있다라고 봐요. 자, 반면에 중도 우, 소극적 집합주의, 이 중도 노선에서는 없다라고 봅니다. 자, 여기는 자본주의 체제가 자기조절 능력이 있으니까 경제
대공황과 같은 경제 시장 실패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국가는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건 냅둬도 회복된다고 봐요. 왜? 자기 조절 능력이 있고 자기 규제적이기 때문에. 자, 반면에 여기 중도 소극적 집합주의 중도 노선은 자본주의가 자기 조절 능력이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경제 대공황과 같은 시장 실패가 발생이 된 거예요. 즉 자본주의 결함을 인정하는가 여부인데, 자, 이 말은 자본주의의 결함을 인정하는가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는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그죠? 근데 여기는 자본주의 결함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인정 여부로 보게 되면, 자, 그러면 여기는 자본주의 결함을 인정해요. 자, 자본주의 결함을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그 자본주의 결함을 어떻게 그러면 고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본주의 결함에 대해서 자본주의의 이 결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중도우는요, 지금 그걸 인정했잖아요. 일단 자본주의가 결함이 있다. 자기 조절 능력이 없다. 그래서 결함이 발생된다. 자, 그 결함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 여기는 자본주의를 수정하자. 제가 아까 일부 보완이라고 했죠? 시장 경제를 수정하자. 고치자. 고쳐서 쓰자. 고쳐서 쓰자. 근데 여기 이제 중도 좌, 폐변 사회주의, 즉 사회민주주의 또는 민주적 사회주의에서는 아니다. 그걸 어떻게 하자? 극복해버리자. 대폭 수정하자라고 했었죠? 자, 극복해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극복해버리자. 여기는 수정하자. 일부 보완하자. 여기서 보면, 자,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는 우파는 뭘 지향한다고 그랬죠? 자본주의를 지향한다고 그랬죠? 자본주의를 지향 또는 옹호해요. 반면에 좌파는 사회주의를 지향 또는 사회주의를 옹호합니다. 그러니까 중도 우에서는요, 자본주의가 결함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버릴 수는 없다 이거죠. 자본주의를 고쳐서 충분히 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극적 집합주의 중도 노선을 국가 개입주의 그리고 지적 실용주의라고 이따가 나올 겁니다. 여기가 지적 실용주의. 그냥 뭐 실용주의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가 굽이 달아가지고 그러면 굽만 바꿔가지고 고쳐서 쓰잖아요. 실용적으로. 마치 자본주의가 결함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고쳐서 쓰는 거죠. 따라서 자본주의의 안정화, 자본주의 체제의 안정화를 위해서 국가가 개입한다. 그런 말 나오면 무조건 중도 우예요. 소극적 집합주의, 그러니까 중도 노선이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극복하자고 그랬어요. 극복해서 어떻게 하자 그러면 극복해서 사회주의로 가자 이거예요. 사회주의로 가자. 자, 사회주의로 가자고 그랬어요 지금. 그러면 너도 사회주의로 가자는 거야? 그러면서 자, 이 사회주의로 가자라고 중도 좌, 극좌가 서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회주의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중도 좌에서는요, 어떻게 가자? 사회를 개혁해서 가자라고 해요. 여기는 사회를 개혁해서 가자. 반면에 극좌,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어떻게 하자? 혁명을 통해서 가자. 그래서 여기는 사회 혁명을 통해서 가자라고. 알았죠? 이게 이제 큰 차이입니다. 얘들의. 그리고 아까 설명을 했지만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요, 사회 가치는 얘들의 똑같은 사회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얘들도 똑같은 사회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강도의 차이라고 했죠? 얘가 더 그걸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거고 얘가 더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 가치에서 보면 우파는 개인주의죠. 좌파는 집합주의입니다. 자, 이 개인주의가 이제 사실 이건 시험하고 상관은 없지만 개인주의가
극단적으로 더 가게 되면 이제 이기주의가 되는 것이고, 이 집합주의가 더 극단적으로 가면 이제 전체주의가 되는 것인데, 어떻든 이제 개인주의, 집합주의, 그 다음에 선별주의, 보편주의, 그리고 자유. 근데 여기서 이제 소극적 자유죠. 구구는, 그 다음에 아니 우파는, 그 다음에 좌파, 중도좌와 극좌는 적극적 자유입니다. 그리고 평등이죠. 여기는 효율이지만. 그리고 평등을 말하면 가장 소극적인 평등인 기회평등입니다. 우파 쪽은. 그 다음에 좌파 쪽은 결과평등까지 가자. 자, 그리고 우파는 심지어는 불평등을 옹호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불평등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불평등을 옹호하는데, 여기는 불평등을 옹호해요. 여기는 불평등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못 살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들 하는 것이고 힘든 일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불평등은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자, 그리고 경쟁하자라고 되어 있죠. 경쟁. 즉 우파는 우리 경쟁하자. 근데 좌파는 그러지 말자. 우리 협동하자. 우애롭게 지내자. 사이좋게 지내자. 우애예요. 자, 그리고 자조. 스스로 사는 것이고 좌파는 이타심, 인도주의. 서로 돕고 살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35쪽으로 와서 조지와 룰딩의 모형입니다. 이제 거기가 2016년, 11년 사회복지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 16 있죠. 기출표기. 거기 여기 16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11 사복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여기 앞에 가지고 19라고 적으세요. 19년에도 지문이 세 개 지문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여기 해당되는 게. 자, 그러면 먼저 반집합주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반집합주의는 신우파입니다. 신우파는 반집합주의고. 자, 여기는 이제 복지국가를 반대하는데요. 197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 이때 신자유주의는 네오죠. 네오, 뉴가 아니라 네오 리버럴리즘. 자, 그다음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자유방임주의의 후예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죠? 아담 스미스, 하이에크, 프리드만. 자, 그리고 경제체제. 자유시장의 경제 조직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자, 국가는 국가 개입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 정부 개입 유예하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복지를 반대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럼 모든 걸 다 반대해버리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복지 혜택은 국가가 온정주의적 차원에서, 온정주의는 따스론자에다가 정정자라고 했죠. 가부장제를 의미해요.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을 보살펴 주는 것처럼. 즉 권리로서 주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주어지는 시혜, 자선의 측면. 그래서 온정주의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주어져야 한다. 즉 노동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가 책임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정부 역할. 정부 개입을 부정하지만 완전히 무정부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부 개입을 부정하지만 국가는, 즉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즉 규칙 제정자, 그리고 공동자원의 관리자, 그리고 가부장제적인 역할. 자, 그리고 전통적 가치와 국가 권위의 회복을 강조합니다. 특히 이제 신우파죠. 자, 이 복지국가를 통해서 국가가 너무 국민을 떠받친다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전통적 가치. 아까 국가 온정주의적 측면에서. 그래서 국가 권위를 회복해라. 자, 그 다음에 시장 실패 발생할 경우에 시장에서 조절이 가능하다고 했죠. 자유시장의 조절 기능 안정. 즉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본주의 체제의 자기조절 능력 또는 자기규제적 능력이 있느냐. 이게 있다라고 본 겁니다. 자, 중심가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소비의 개인화입니다. 개인이 시장에서의 소비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극적 집합주의. 이건 중도 노선입니다. 참고로 거기 신우파
그 바로 오른쪽에 날개 쪽에 뭐 마르크스주의와 복지국가가 나와 있는데 이 마르크스주의는 이따가 뒤에서 설명할 거고요. 거기다가 그 날개 쪽에다가 2019년 사복직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로버트 노직이 나왔어요. 로버트 노직. 노직이 나왔는데 로버트 노직은 누구냐면 이 사람 자유지상주의학자, 자유지상주의학자라고 적고요. 최소 국가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라고 주장해서요. 최소 국가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이 최소 국가는 자유방임주의적 야경국가라고 적으세요. 자유방임주의적 야경국가라고 적으시고요. 그러니까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자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최소한의 역할에 만족해야 함. 최소한의 역할에 만족해야 함이라고 적으세요. 이걸 추가시키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극우 쪽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걸 적어놓고 우리 시험에서는 로버트 노직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의 생활과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말도 안 되죠. 그죠?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추가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도 노선으로 가게 되면 케인즈 경제이론, 즉 국가 개입주의입니다. 베버리지 케인즈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실용주의적 자본주의다. 자본주의가 심각한 결함이 있긴 하지만 교정이 가능하다. 즉 고쳐서 쓰자 이거예요. 교정이 가능하니까. 자, 중심 사회 가치는 아까 똑같아요. 자, 신우파하고 똑같아요. 불평등은 옹호하고 개인주의고 사적 기업, 자조 강조. 신우파와 달리 절대적 가치로 믿지 않으며 다만 조건부로 신봉한다. 그죠? 신봉의 정도라고 그랬죠?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거예요. 절대적. 이제 여기 좌파의 가치는 극좌가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정부 역할 보니까 사회 변화를 위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기존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잘 보존되기 위함이에요. 자, 여기서 국가가 개입하는 이유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거라고 그랬죠. 고쳐서 쓰자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 안정화라는 말을 여기 중도라고, 여기 중도좌에다 집으면 안 돼요. 왜? 중도좌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 안정화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를 뭐 하자? 극복해서 어디로 가자? 사회주의로 가자 이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하고. 자, 정부 행동이 필연적이거나 효율적일 때로만 국가 개입을 제한한다. 근본적으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 여기도. 자, 그다음 사회민주주의입니다. 민주적 사회주의라고도 해요. 거기 민주적 사회주의. 자, 영국 노동당 기본 노선. 자, 이거 페이비안 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입니다. 여기 복지국가 건설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이념. 티코 생각을 하고 있죠. 티토. 자, 그다음에 평등민주의 인도주의. 자, 계급 간의 전쟁보다 공리주의적 윤리를 중시한다. 계급 간의 전쟁은 마르크스주의에서 계급 간의 전쟁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기는 그게 아니라 공리주의적 윤리를 중시한다. 자, 소득의 평등보다 부의 평등까지 가자 이거예요. 소득의 평등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평등을 중시 여깁니다. 그것이 기회의 평등이든 소득의 평등이든 부의 평등이든 뭐 비례적 평등이든.
뭐 결과의 평등이든 어떻든 이제 평등을 중시 여기는데 다만 부의 평등까지 가자 이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사회 통합을 중시하고 평등의 개념은 과도한 불평등의 감소. 자, 소득의 평등보다 부의 평등을 의미한다. 자, 국민 최저선의 설정 그리고 기회 평등 촉진, 적극적 차별의 시행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보니까 국민 최저선을 설정하고 특히 이제 기회 평등이 아까 가치에서요 34쪽 그 표의 아래에서 기회 평등은 우파 쪽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좌파에서 쓰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좌파에서는 평등을 중시 여기는 겁니다. 그것이 기회 평등이든 비례적 평등이든 결과의 평등이든 근데 좀 더 적극적으로 결과의 평등까지 가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 이제 기회 평등 촉진, 적극적 차별의 시행 그 문장 국민 최저선의 설정, 기회 평등 촉진, 취약자에 대한 적극적 차별 시행 그 문장 자체가 사회 민주주의에 해당되는 문장이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에 대한 입장. 자본주의를 수정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해버리자. 대폭 수정하자고 그랬죠 아까? 그래서 어떻게 하자? 사회주의로 가자 이거예요. 근데 사회주의로 갈 때 어떻게 가자? 사회개혁을 통해서 가자. 그죠? 사회개혁을 통해서 가자. 계급혁명을 부정한다. 마르크스주의에서 얘기하는 계급혁명을, 사회혁명을 부정하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려고 한다. 이 점진주의라고 하는 말은요. 복지국가를 얘기해요. 복지국가. 점진주의가. 복지국가를 의미해요. 즉 복지국가를 밟고 사회주의로 가자 이거예요. 복지국가를 디딤돌로 해서 사회주의로 가자. 즉 복지국가를 통해서 사회주의적 가치, 아까 그 사회주의적 가치가 이게 굉장히 좋은 거구나. 그걸 중류층과 특히 중산층에게 그걸 침투시키는 거예요. 사회주의적 가치를. 자, 그래서 거기 사회주의 사상을, 즉 사회주의적 가치를 중산층에 침투시킴으로써 자본주의를 개혁한다. 민주적 방법. 거기 민주적인 방법 있잖아요. 민주적인 방법은 의회 제도를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 사회민주주의 이론 공부할 때요.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세력화, 정당 정치 역할을 강조한다고 하면서 제가 노동자들이 연대가 가능하다면 그래서 그들은 유권자이기 때문에 쪽수가 더 많으니까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을 의회에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정당이 집권하게끔 표를 줘서 결국 노동당이 집권하게 됨으로써 이제 복지국가의 확대를 설명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 사회민주주의에서도 민주적 방법, 그 의회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비의 국유화, 소비의 사회화. 소비의 국유화, 소비의 사회화는 생산수단의 국유화까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마르크스주의에서 주장하듯이 생산수단을 국유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가 소비에 개입함으로써 자본가 계급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소비의 국유화나 소비의 사회화는 소비의 국가가 개입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우리 시험에 2019년 사회복지직에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개인이 국가의 규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라고 주장했다. 규제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 규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해당되는 문장이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들어보세요. 그 조지 월딩이 제시한 신우파는 소극적 집합주의의 성향을 가지며 자, 조지 월딩이 제시한 신우파가 소극적 집합주의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죠. 신우파는 반집합주의죠. 그죠? 신우파는 반집합주의. 중도 노선이 소극적 집합주의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자유보다 평등과 우애를 옹호한다. 신우파가 자유보다 평등과 우애를 옹호해요? 아니죠. 좌파에서 평등과 우애를 옹호하죠. 자유보다. 자, 그 다음 이제 마르크스주의로 가겠습니다. 36쪽으로 가서 마르크스주의. 자본주의는 착취체제다.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착취체제라고 봐요. 즉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 즉 부르지아지가 프롤레타리아트, 유상계급이 무상계급, 바로 흡혈귀로 묘사를 하죠. 그래서 노동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바로 이제 흡혈귀와 같은 존재. 그건 이제 자본주의 체제라고 봅니다. 자본주의는 착취 체제다. 자본주의의 비인간성을 비판합니다. 자, 그러면서 복지국가도 어떤 특별한 형태가 아니라고 해요. 얘들은. 복지국가가 뭐 특별한 거냐. 그게 아니라 자본주의의 일종이다. 그래서 복지자본주의라는 표현을 써요.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경제체제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죠. 근데 그 신자유주의는 역사가 깊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이 경제체제에 대해서 신자유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런 경제체제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살고 여기에 맞게끔 우리는 사고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체제는 오래된 역사가 아니죠. 자, 어떻든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지금 이렇게 비판하면서 자, 밀고 고프와 밀리반드. 자, 그다음에 중심가치, 자유, 평등. 이때의 자유는 적극적 자유이죠. 그다음 평등, 우애. 사회복지에 대한 입장 부정적입니다. 반대합니다. 즉 자본주의 병폐를 은닉하는 수단이다. 자본가 계급, 빈자를 위한 것이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르주아 국가가 시행하는 한, 즉 자본가 계급에 의해서 만들어진 복지, 자본가 계급이 국가를 도구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복지, 그들의 지배 질서의 안정화를 위해서. 자, 그런 것은 일시방편적인 것이고, 자, 그런 복지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혁에 대한 마르크스주의라고도 하고 막스주의라고도 합니다. 그 오타 아니에요. 자, 이 마르크스주의, 즉 막스주의는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까 여기는 사회개혁, 그죠? 여기는 혁명으로 보니까요. 자, 폐변 사회주의는 의회주의적 방법을 선호하지만 막스주의는 계급혁명적 방법입니다. 여기는 혁명. 자, 국가가 사회복지에 전적으로 개입하여 욕구에 따른 분배를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요. 아, 이거 지금 무슨 말이냐면 국가가 우리 기출문제 문장입니다. 사회복지에 전적으로 개입해서, 자, 이때 국가는 자본가 계급의 도구로서의 국가가 아니야. 이때는 마치 생산수단을 모두 몰수해버린 국가. 이 국가가 사회복지에 전적으로 개입해서 욕구에 따라서 분배를 실현시키는 거. 평등하게. 자, 이것이 지금 마르크스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국가 개입을 적극 인정하는 거, 이런 측면에서. 네. 자, 그러면 앞서 제가 날개 쪽에 한번 봐보세요. 날개 쪽에 보면 35쪽 제일 위에 보면 마르크스주의가 복지국가를 반대한다고 했지만 아예 무조건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은 노동자 계급들이 자본가 계급과 싸워가지고 얻어진 복지, 그것은 자, 거기에 자, 노동자 계급의 혁명의식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본 겁니다. 즉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에 인정하고 있는 이 복지국가, 마르크스주의가 인정하는 복지국가는 바로 자본계급과 노동계급 간의 갈등의 결과, 투쟁의 결과로 얻어진 복지, 그건 이제 인정해요. 자, 그리고 다시 36쪽으로 와서요. 생산수단에 국유화합니다. 자, 그다음에 페미니즘은 복지국가에 대해서 양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정적 또는 긍정적. 긍정적인 입장은 복지국가가 양성평등 정책,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펴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여전히 복지국가는 성차별 체계의 현대적 양상일 뿐이다. 복지국가가 성차별을 하고 있다, 여전히.
그게 바로 이제 빈곤의 여성화. 그리고 여성에게 돌봄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이 키우고 그리고 노부모 부양하고 수발하고. 그걸 여성에게만 여성이 해야 할 것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자, 그래서 이 돌봄의 역할을 당연히 여성이 해야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이 복지국가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것을 우리 이미 공부했지만 에스피 핸더슨은 아니다라고 했죠. 그게 아니라 탈가족화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이에 대한 반론으로 나오는 걸 설명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추가적으로 뭘 알아야 하냐면 페미니즘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유주의적 페미니즘, 사회주의적 페미니즘, 급진주의적 페미니즘. 그중에 이제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이 맞는 문장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 이 세 가지를. 근데 얘들의 키워드만 딱 잡고 있으면 돼요. 뭐냐면은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근데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가부장제를 비판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가부장적 자본주의 착취 체제를 비판한다. 이 가부장제라고 하는 것이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는 권력 통제 메커니즘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부장제를 비판해요. 다시 한번 사회주의적 페미니즘은 가부장제를 비판한다. 마지막으로 급진주의적 페미니즘. 급진주의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적대적 관계로 봐요. 남성이 여성을 억압한다. 자, 그걸 잡아야 돼. 자, 우리 자유주의 페미니즘 나왔을 때 맞는 문장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육, 직업, 사회적 지위 등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획득하는 데 관심을 두는 것이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이다. 그죠?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 그죠? 예. 지금 기본서 없이 이걸로만 지금 승부 보시는 선생님들은 어떻든 그 핵심적인 문장을 보면 됩니다. 예. 자, 이 책에 대한 이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것이 3.30. 3.30보다 더 이제 완전히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기본서죠. 제가 집필한 기본서. 자, 그 다음에 녹색주의 보세요. 녹색주의는 이제 생태주의라고도 합니다. 녹색주의. 경제성장과 소비의 지속적인 확대를 주장하는 복지국가를 반대합니다. 자, 근데 이 녹색주의는 환경을 중시 여기는 겁니다. 녹색주의는 또 둘로 나뉘어요. 밝고 약한 녹색주의와 어둡고 강한 녹색주의로. 밝고 약한 녹색주의는 밝고 약하니까 주장이 좀 약해요. 그래서 환경 친화적인 경제 성장과 소비는 괜찮다라고 주장해요. 반면에 어둡고 강한 녹색주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경제 성장과 소비를 축소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뭐 환경 친화적이고 뭐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어떻든 경제 성장과 소비를 축소해야 한다. 이게 강하죠. 어둡고 강한 녹색주의입니다. 심지어는 종회평등까지 주장해요. 바로 공생이죠, 공생. 네, 공생.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우리 시험에 2015년 보의직에 밝고 약한 녹색주의는 환경을 무질서한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방어해야 한다는 자각 아래 환경 친화적 경제 성장과 소비를 주장한다. 맞죠? 예, 그러니까 딱 핵심적인 문장을 알고 있으면 이게 이제 나오게 되면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지금 우리 이제 2년 공부했는데요. 이제 사상을 공부할 겁니다. 자, 이 사상은 우리가 빈민법 시대를 관통했던 사상이 바로 중상주의였어요. 중상주의. 15세기 또는 16세기부터. 자, 우리 중상주의가 바로 이 작업장구 관련이 있다라고 했었고요. 자, 근데 이 중상주의 다음에 나온 것이 자유방임주의입니다. 자유방임주의 다음에 나온 것이 케인즈주의입니다. 케인즈주의 다음에 나온 것이 사회민주주의입니다. 사회민주주의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죠. 그러니까 이렇게 온 거죠. 중상주의 다음에 이제 여기가 자유방임주의입니다. 자유방임주의에서 온 것이 케인즈주의. 그죠? 사상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자유방임이에요. 여기가 이제 케인즈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삼인주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여기 이제 복지국가 황리기와 황금기.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다시 가죠. 바로 신자유주의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제3의 길. 바로 재평기에 이 제3의 길로 오게 되는데 이 제3의 길이 시험에 또 잘 나옵니다. 거기서 앤서니 기든스가 제시한 사회 이념이다. 영국의 신노동당. 이거 좌파예요, 좌파. 중도 좌파. 자, 그래서 유럽 좌파의 부활이다. 구식의三民주의와 신자유주의로부터의 차별화. 그러니까 구식의 삼인주의, 어떻든 삼인주의도 중도 좌잖아요. 신자유주의는 극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 복지국가가 황립기, 그 다음에 황금기, 그 다음에 위기기, 재평기 이렇게 나뉜다고 그랬는데 자, 여기가 제1의 길, 바로 황금기를 주도했던 것은 삼인주의잖아요. 삼인주의. 삼인주의 제1의 길. 그리고 이제 이 황금기에 대한 반대로 등장한,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정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반어로 등장한 것이 위기기죠. 축소기예요, 축소기.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반대. 이게 바로 제2의 길이죠. 이 제2의 길을 주도한 것은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런데 제1의 길과 제2의 길을 더해버린 거. 그래서 정반 합이죠. 합. 바로 제3의 길입니다. 제3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제3의 길은 신노동당, 유럽 좌파의 부활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3인주의 후배들이죠. 그런데 여기 3인주의에서 한 복지는 소극적 복지다. 즉 베버리지 케인즈 복지국가는 소극적 복지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뭐다? 여기 지금 우리는 적극적 복지다. 자, 여기 제1의 길, 제2의 길의 장점만 묶어가지고 합해버린 거예요. 합해버린 거. 단점을 배제하고 얘들을. 그래서 거기 고복지, 고부담, 저유율로 요약되는 제1의 길, 3인주의적 복지국가와 고유율, 저부담, 불평등으로 정리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노선을 지양. 둘 다 지양. 뭐요? 얘도 지양, 얘도 지양. 지향이 아니라 지양. 지향이 아니라 지양. 하고 얘들의 장점만 묶어서 합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만들기. 인간 중심적 자본주의 지향이다. 개인주의와 집합주의의 조화. 뭐예요 이게? 얘가 집합주의. 그죠? 제1의 길이. 얘가 개인주의잖아요. 신자유주의가. 그러니까 얘들의 더한 거니까 조화죠. 사회부장의 재분배. 그게 제1의 길. 경제적 부의 창출. 제2의 길. 동시에 관심. 부의 창출. 제2의 길. 사회적 형평. 제1의 길. 동시에 기하는 적극적 복지. 더해버렸으니까. 자, 37쪽 제일 왜 제3의 길에서 지금 내세우는 적극적 복지. 우리는 적극적 복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니들이 말하는 적극적 복지가 뭐냐라고 하니까 세 가지를 말을 했네요. 보니까 사회투자국가, 그 다음 복지다원주의, 그 다음에 의식의 전환입니다. 사회투자국가는 경제 혜택을 직접 제공하기보다 인적 자원에 투자하자. 투자하는 복지국가. 자, 아주 중요하죠. 즉 무슨 말이면 직접적인 급여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인적 자원에 투자하자는 뜻입니다. 그거. 이 사회투자국가는 바로 밑에서 바로 양가로 3번에서 나오니까요. 결국 사회투자국가가 제3의 길이고 제3의 길, 그러니까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게 나오면 그건 제3의 길의 문제예요. 제3의 길 물어보면 그건 사회투자국가의 내용이 뭐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문제로 풀면 돼요. 자, 근데 거기 복지다원주의. 복지다원주의는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복지주체 다원화. 즉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 공급을 지향한다.
복지다원주의는 본래 누구 거예요? 신자유주의 거죠. 근데 신자유주의 정책이지만 그걸 장점으로 받아들여서 여기다 넣은 겁니다. 합한 거죠. 의식의 전환, 국가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줄여서 위험성을 공동 부담하다. 공동 부담하는 것. 자, 이 의식 전환은요. 바로 빈민과 그 다음에 실직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빈민들에게 급여를 받고 빈곤선 밑에 머물러서 빈곤의 함정 또는 그걸 의존의 덫, 빈곤의 덫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실업자들, 실업의 함정 급여 받고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부터 벗어나라 이거예요. 위험. 자,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합니까? 바로 벤처 정신을 가지고 하죠.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업하다가 망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죠? 그럼 모험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빈민과 실직자들에게 거기서 국가 급여를 받고만 있지 말고 위험으로부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기서부터 나와라 라는 거예요. 의식의 전환이죠. 그래서 국가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줄여서 위험을 공동 부담하는 의식 전환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회투자 국가인데요. 자, 거기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전통적인 과세 지출을 강조하는 사회투자를 강조한다. 대신에 그러니까 전통적인 과세와 지출을 강조하는 대신에 사회투자를 강조하는 건데 직접적인 경제 혜택보다 인적 자본, 사회 자본에 투자하자. 아주 중요합니다. 그 문장. 자, 직접적인 경제 혜택보다 인적 자본, 사회 자본에 뭐하자? 투자하자. 자, 여기를 가운데를 잘라가지고 직접적인 경제 혜택을 주는 것은요. 여기가 뭐냐면 빈곤입니다. 자, 반면에 인적 자본, 사회 자본에 투자하자. 여기가 바로 신빈곤입니다. 자, 이 신빈곤은 뭐냐? 신빈곤은 사회적 배제입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 구빈곤. 옛날의 빈곤. 옛날의 빈곤을 정의할 때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우리가 빈곤하다는 건 뭡니까? 경제적 결핍이죠. 돈이 없으면 가난한 거죠.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게 구빈곤이에요. 옛날에 빈곤을 내릴 때는 그렇게 돈이 없는 사람을 가난하다고 봤죠. 자, 경제적 결핍, 즉 돈이 없으면 뭘 못해요? 지출을 그러니까 소비를 못하죠. 그죠? 즉 소비 활동을 못합니다. 자, 소비 활동이 안 되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소비 활동을 해요? 그죠? 자, 여기 구빈곤에서는 가난하다는 것 자체가 빈곤을 정의할 때 경제적 결핍으로 봤고 돈이 없어서 소비 활동을 못하는 것을 빈곤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빈곤을 만약에 지금 이 구빈곤으로 정의해가지고 개입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빈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줘야죠. 경제적 혜택을 줘야지 빈곤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빈곤의 개념으로 빈곤 문제에 대처했던 것이 바로 1950년대 이후에 이렇게 대처했어요. 자, 1950년대는 복지국가 황금기에 들어가거든요. 복지국가 황금기는 국가가 가장 강력하게 개입했던 시기예요. 국가가 강력하게 빈곤 문제에 개입하게 됐는데 오히려 이렇게 개입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됐냐면 빈곤이 세습화됩니다. 자, 빈곤이 만성화됩니다.
그리고 복지 종속성, 그리고 복지 의존성. 이 경제적으로는 빈곤이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즉, 자, 경제적 결핍으로 정의를 내리게 되면 그러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결과적 상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즉, 빈곤선으로 떨어져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빈곤선에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사후소득보장 정책을 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빈곤으로 접근했을 때에는 목적이 뭐였냐면 불평등의 감소예요. 감소를 목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가자? 어디로 가자? 결과의 평등으로 가자. 그래서 결과의 평등을 중시 여깁니다. 어떻든 이렇게 접근했더니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빈곤이 세습화되고 만성화되고 복지에 의존하게 되고 국가복지에 의존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돼요. 그래서 빈곤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는 없겠구나. 이게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나온 것이 여기로 옵니다. 신빈곤에서는 직접적으로 돈 주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돈 줄 걸 가지고 직업 훈련시키고 취업 교육 시켜서 일할 능력을 갖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자격증 갖게 하고 기술을 획득하게 해서 그래서 일할 능력을 갖게 하자. 자, 이렇게 인적 자본, 사회 자본에 투자해서 일할 능력을 갖게 해서 일할 기회를 주자. 따라서 이 기회를 주자라고 했으니까 기회평등을 중시 여깁니다. 일할 기회를 주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돼요? 자신의 역할도 이제 하게 되니까 사회적 포섭이 되는 겁니다. 즉 배제당했던 사람들이 사회적 포섭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장 경쟁에서 그 경쟁에서 패해가지고 시장 밖으로 튕겨져 나간 빈민이나 실업자들이 그들에게 일할 능력 갖게 해서 일할 기회 해서 줘서 그래서 일하게 되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포섭이 된 겁니다. 배제당한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지금 제3의 길의 사회투자국가에서는 사회적 배제의 감소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즉 사회적 포섭으로 가자는 것이고 기회평등을 강조합니다. 아까 이런 불평등 감소, 결과의 평등인데 자 이렇게 자 37쪽에 이제 한번 볼까요?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거기 교육과 직업훈련 등 인적 자원 투자를 통해 사회 정책의 생산 기능을 강화한다. 그죠? 그래서 경제 성장과 사회 정책 간의 선순환. 경제 정책 제2의 길, 사회 정책 제1의 길이니까 이걸 통합했죠. 결과의 평등보다 즉 구빈곤은 결과의 평등이죠. 얘는 기회의 평등을. 자, 불평등의 해소보다 바로 구빈곤에서는 불평등의 해소였죠. 근데 얘는 사회적 포섭, 사회적 배제 감소. 자,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근로 의무를 강조한다. 권리와 의무의 균형, 근로연계 복지. 자, 이게 결국 뭐예요? 일할 능력 갖게끔 만들어서 일할 기회 준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근로연계 복지예요. 그러니까 사회투자국가 자체가 근로연계 복지예요. 결국 뭐예요? 의무와 권리의 균형이라고 했잖아요. 복지는 뭐예요? 복지는 권리잖아요. 받을 권리. 일할 의무예요. 의무. 얘들을 균형 있게 해야 한다. 권리와 의무의 균형. 그 말이 뭐예요? 근로연계 복지예요. 결국. 자, 그리고 이제 아동 세대에게 교육 기회를 주는 것도 미래의 근로 능력을 향상시키는 측면이에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죠. 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 노령인구 대책, 실업 대책, 그 다음에 영국의 슈어 스타트, 우리나라 이제 드림 스타트, 위 스타트, 그 다음에 이제 자산 형성 정책과 같은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37쪽 날개 쪽에 보면은 아까 설명했던 자유방임주의, 그 다음에 케인즈주의, 그 다음에 다시 삼인주의, 다시 신자유주의로 극으로 가게 된다고 했죠.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마저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내용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예. 그지만 또 이게 2순위에 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제1부가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금 제2부에 해당되는 사회복지 기초, 우리 이제 1급으로 보게 되면 제1교시 과목에서 인행사 조사론이 있게 되는데 거기도 이제 시험이 빈출도는 높지는 않지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온 부분들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강의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